네, 반도체가 새해 들어서 반등세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상승 재료가 있었을지 궁금하시죠?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연간 800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AI 기술 구현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할 것이며 한화로 따졌을 때 117조 7,600억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죠. 2025년 회계연도 투자 진행될 예정이고요. 2025년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올해 6월까지라는 점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당시에 AI를 위한 투자가 557억 달러였거든요. 이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규모로 투자 진행이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측에 따르면 지출 절반 이상이 미국 내에서 이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업계에서는 대부분 GPU를 구매하는 데 쓰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빅테크 쪽에서 캐펙스 투자를 좀 줄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다소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CNBC에 따르면 생성형 AI와 데이터 센터 구축 축에 있어서 빅테크들이 경쟁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의 또 다른 상승 재료 CS2025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젠슨항 CEO가 이번 행사에서 6년 만에 기조 연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젠슨 황이 어떤 말을 꺼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블랙엘 기반 그래픽카드 RTX 50 시리즈를 공개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젠슨 황 한번 살펴봤더니 2024년 3월에 블랙엘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개를 한 이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6월 당시에 2개 계획을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 2025년에 블랙엘 울트라를 출시를 할 것이며 2026년에 루빈을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엔비디아가 AI PC 진출을 공식화할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CS2025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 16단 샘플을 공개키로 했죠. 참고로 2024년 11월, 그러니까 작년 연말쯤에 HBM3 16단 개발에 대해서 공식화한 이력이 있다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SK 하이닉스가 CXL 기반 모듈형 메모리를 함께 소개키로 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SK 하이닉스 오늘 장중한 때 8%대까지 강한 슈팅 나오게 되면서 어느덧 19만 닉스 자연스럽게 안착한 모습 연출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오늘 장중한 때 3% 이상의 슈팅 나오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 이야기인데요. 국내의 한 사모펀드사인 KLN 파트너스가 마녀공장을 인수키로 했죠. 이 사모펀드사 측에서 1,900억 원가량을 투자를 해서 마녀공장 지분 51.87%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마녀공장의 기업가치 3,700억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3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살펴봤더니 2,508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게 됐을 때 47%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모펀드사는 왜 마녀공장을 인수하기로 했을까? 해외 성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녀공장 전체 매출에서 해외 수출 비중 56.78%를 차지하면서 내수보다는 좀 해외 쪽에 초점을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알아갈 수가 있었고요. 1분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국가별 매출 비중은요. 일본이 47%를 넘어서게 되면서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중국과 미국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도 표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쪽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이슈가 온오프라인 채널 6,300곳에 입점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입지도 계속해서 넓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이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존과 코스트코, 얼타 등 채널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가파르게 성장세를 잘 그려내고 있죠. 이런 해외 수출 호조로 인해서 숫자도 잘 찍히고 있습니다. 2024
2023년 매출 1,05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158억 원으로 호조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보다도 2024년에 조금 더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며 영업이익 역시도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4년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 한번 살펴봤더니 964억 원을 기록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 하나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화장품 수출에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살펴봤더니 2024년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미국 내에서 수입액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1등 자리를 굳건히 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었고요. 이 기초 화장품 부분에 있어서는 5년 동안 대미 수출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수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오늘 마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때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고요.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 덩달아서 8%대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양자암호였습니다. 이 CS2025에서 양자 컴퓨터라는 주제가 신설로 다뤄지게 됐죠. 이로 인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꾸준히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규모 역시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1조 6천억 원에 불과했었던 시장 규모가 10년 만에 2034년 23조 8,700억 원까지 대폭 늘어나서 거의 15배가량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징주로는 라닉스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양자부안 국책과제 주관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 속에 현재도 상한가 터치 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이윈 플러스와 ICTK 나란히 장중한때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측에서 중국에서 사상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속에 8% 넘는 강한 슈팅이 보여진 바가 있었죠. 자, 그리고 리비안 역시도 4분기 인도량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42%나 폭증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2거래일 연속해서 반등세 잘 그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주 골자 한번 살펴봤더니 그동안 중국 쪽에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업황이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번에 공급 감축으로 인해서 업황이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는 예상 속에 오늘 장중한때 16% 이상의 강한 슈팅 나오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